안녕하세요. 승소 사례를 재미있는 썰로 풀어드리는 승썰TV의 한장헌 변호사입니다. 자, 여러분,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 그리고 형사처벌이 가능한 그런 범죄인데요. 모욕죄가 대표적인 친고죄입니다. 또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고발이 없어도 수사나 처벌 자체는 가능한데 피해자가 그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할 수 없는 그런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하고요. 이 폭행죄가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죠. 이렇게 형사법에 따로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로 정하지 않은 대다수의 다른 죄들은 피해자의 고소 또는 고발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의자를 수사 또는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더욱이 피해자가 일단 고소를 하고 나서 그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법 형식상으로는 수사를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게 되면 사실 일단 범죄가 성립한 것은 맞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결정이 나고는 합니다. 가령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가해자가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가 고소 취하를 하게 되면 사실 그 고소로 인해서 얻고자 하는 그런 결과가 모두 실현이 된 것이기 때문에 법 형식에 딱 맞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형사처벌까지 가지는 않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 성범죄의 경우에는 그 경향이 재산범죄와 다릅니다. 사실 예전에는 몇몇 성범죄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였어서 고소 이후에도 고소 취하를 통해 가지고 사건 종결이 가능했었는데요. 이제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전부 폐지가 되면서 피해자가 고소 취하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또 피의자를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재산범죄와는 다르게 성범죄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융통성이 발휘되지 않고 있어요. 피해자의 고소 취하가 있다 하더라도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최근의 경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고소 취하가 있더라도 피의자는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성범죄는 고소 취하가 불가능하다라는 명제가 당연시되는 그런 진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성범죄 고소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고소 취하를 통해 무혐의 등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제가 처리한 사건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A씨는 대학 동아리 선배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에 우여곡절 끝에 잠자리를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B씨가 A씨를 강간죄로 경찰에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요새 그 성범죄 처벌 경향이 남성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제가 구체적인 사정을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면이 있긴 하지만 그 외 부수적인 사정들도 A씨로서는 강력 대응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혐의를 부인하는 그런 취지의 변론을 끝까지 하는 방식의 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고요.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주고 우선 피해자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피해자는 고소 취하서를 경찰에 제출했고요. 근데 그 합의 조건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피고 소인은 강간 혐의를 인정하는데 추후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이를 부인하게 되면 합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라는 엄정한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 성범죄의 경우 고소 취하서가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계속해서 수사 그리고 형사처벌을 이어나갈 수가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서 변호사의 변론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선 피해자는 그 수사기관의 수사에 더 이상 협조하지 않기로 했어요. 출석해서 진술한다거나 하는 것을 전부 회피하기로 그렇게 한 것이죠. 저는 사실 이 단계에서 경찰에서 고소장 각하 결정을 내려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다루면서 경험 많으신 변호사님들이라든지 현직 경찰관 분들하고 많은 상담을 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고소장 각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피해자가 협조를 하지 않게 되면 고소장 각하를 해서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내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 수사관님이 조금 더 철저한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하시더라고요. 피해자의 조사 협조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에 제출된 자료 그리고 우리 의뢰인인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 그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사건 처분을 할 테니까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라 라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아주 난감해졌죠. 합의 조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사기관에 가서도 혐의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서 혐의를 자백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전략은 수사기관에 가서 모든 질문에 대해서 헌법상 형사 피의자에게 주어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수사관님이 질문하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진술 거부하겠습니다 라는 답변만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님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렇다, 합의와 관련된 조건들이 이렇다 라는 점들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수사관의 심정적 동의를 얻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 저희는 이 사건을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범죄의 경우에도 고소한 이후에 변론 내용에 따라 고소 취하를 활용한 고소장 각하 또는 무혐의 등의 처분 결과를 얻어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성범죄 고소 취하는 안 돼 라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성범죄 고소 취하 안 돼서 여러분 난처한 상황에 처하셨나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승소 사례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승설!